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끌려들어 몬테소리의 은주쌤입니다. 솔루션북 스터디 인펀트 스텝 3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펀트 스텝 3에는 세 가지 교구가 들어가네요. 소리 상자, 입체도형, 색깔, 원기둥, 상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소리 상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솔루션북 안에 들어가서 목차를 보면 어떤 내용들로 우리가 활동할지가 다 나오죠. 무슨 소리가 날까요? 탈 것의 의성어, 동물의 의성어 카드, 농장 동물의 이름과 울음소리 알아보기, 마을 곳곳에 어떤 탈 것들이 필요할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소리 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뭔가요? 맞아요. 소리에 대해서 변별하고 소리에 관심을 갖고 소리를 분류할 수 있는 거, 이런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루션북 안에서는요, 탈 것과 동물에 포인트를 조금 두어서 의성어 카드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의성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가 날까요가 들어가 있네요. 공사장에서는 무슨 소리가 날까요? 항구에서는 무슨 소리가 날까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공사장에 가본 적이 없고 항구에 가본 적이 없다면 이것이 공사장인지 이것이 항구인지 잘 모를 거예요. 만일 모른다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먼저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권유드리도록 할게요. 공사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직접 보여주고, 우리가 직접 가서 볼 수가 없다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공사장은 어떤 모습인지, 공사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보고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소리들이 나오죠. 당연히 이 도구들이 움직이는 소리,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기계들이 움직이는 소리, 이 탈 것들이 움직이는 소리, 다양한 소리들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보고 이야기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항구, 우리 항구 가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이번 휴가 때 혹시 계획하고 계실까요? 네, 항구 우리 직접 가보지 못했다면 똑같은 방법이죠. 우리가 항구를 찾는 건 너무나 쉽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만 들어가더라도 항구가 아주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항구를 좀 보여주고 여기에 있는 탈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우리가 물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눠보면서 우리 항구에 대한 소리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항의 소리도 있고 차도, 그리고 바람, 천둥, 시냇물, 파도, 샤워할 때 나는 물소리, 변기, 물 내리는 소리, 응 하고 응가하는 소리, 다양한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다양한 소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소리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심코 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 소리들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지? 이 소리는 무슨 소리지?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엄마에게 엄마 이건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물어볼 수 없는 단계 우리 아이들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세련되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엄마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짚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소리 상자를 하는 주간에는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있는 가전제품들도 있죠. 예를 들면 청소할 때 사용하는 청소기가 있을 수가 있고 음식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 친구들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주는 세탁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기계들을 작동할 때 이 기계들에서 나는 소리, 어떤 소리지? 어떻게 나지? 우리 이런 것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직접 경험하게 해보시면 너무 좋죠. 그러면 세탁기 소리가 들리면 이건 세탁기 소리구나라는 것을 소리만 듣고도 알 수가 있고요. 또는 청소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리면 이건 청소, 우리 엄마가 지금 청소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이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 우리가 다양한 소리 내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리할 때 나는 소리, 뭐 달그락달그락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은 직접 경험하면서 충분히 이 소리를 집중할 수 있고요. 드라이기 소리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 또는 사물들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스토어에 들어가면
핸드폰 스토어에 들어가면 앱에 소리 앱이 있어요. 소리 앱. 소리 앱에 들어가면 동물 소리, 그리고 악기들 소리, 그리고 다양한 탈 것들 소리, 또는 정말 방구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 앱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앱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잘 선별해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설거지하는 소리 뭘까? 그러면 입으로도 말할 수 있잖아요. 달그락 달그락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너무나 재미있는 게임으로도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탈 것 의성어 카드 들어가 있죠? 6장. 그 다음에 동물 의성어 카드 해서 6장.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뒤로 붙여서 코팅하셔도 되고요. 그냥 따로따로 코팅하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코팅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매칭하기가 너무 쉽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뒤로 돌려서 앞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전체적으로 동물 6세트, 그 다음에 탈 것 6세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물의 울음소리 알아보세요. 농장에 대해서, 농장 동물들은 뭐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지 이야기를 알아볼 수 있고, 동물의 소리 우리 알아봤으니까 다시 한번 내보기도 하고, 또는 엄마가 동물의 소리를 들려주고 이 동물을 찾아오게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탈 것들이에요. 마을 곳곳에 어떤 탈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뭐 아파트 앞으로 나가면 탈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런 것들 이야기해보면서 탈 것들의 이런 스티커도 잘라서 끼워보기 활동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상자 활동은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활동할 때 어려움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또 재밌게 활동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리할 때 달그락달그락 하는 소리가 나요. 또는 설거지할 때 달그락달그락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소리상자로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그쵸? 음률 언어로 우리가 또 표현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소리를 들려주고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알아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내가 연주해 보게도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카드는 그렇게 활동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동물 탈 것 카드들은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동물의 이름을 소개하는 게 아마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동물의 이름을 소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동물에 대한 이름들 알려주고요. 이 동물들은 어떻게 생겼지? 우리 동물이 이 동물이 걷는 것처럼 한번 흉내내 볼까? 그래서 직접 걸어보게 해도 되겠죠.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리가 4개인 동물도 있지만 이렇게 다리가 2개인 동물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는 다리 몇 개죠? 우리 친구 다리 4개인가요? 아니죠. 우리 친구 다리 2개인 거죠. 그래서 동물들의 다리들은 모두 몇 개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동물의 이름들 우리 알아봤고 특징 알아봤고 또 생김새도 알아봤다면 우리 이제 동물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도 우리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자는 어떤 소리를 내나요? 우리 사자처럼 무섭게 우리 친구들한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주 귀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특징에 맞춰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돼지는 꿀꿀꿀 소리를 내고 꼬표 소리를 내는 닭도 있고요. 그 다음 매 소리를 내는 소도 있고요. 야옹 소리를 내는 고양이도 있고요. 소리를 내는 강아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충분하게 의성어를 알아봤다면 이것들 카드 다 섞어서 특히 우리 친구가 이제 글자를 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예를 들면은 매칭하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동물 먼저 저는 위에서 아래로 3개씩 한번 매칭해 볼게요. 놓아 볼게요. 자, 이렇게 놓아본 다음에 이 동물들이 내는 소리들을 찾아서 우리 한번 옆에다 놓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사자는 어떤 소리 내죠? 네, 맞았어요. 소리를 내죠? 그러면 찾아서 놓고요. 맞는 것을 찾아서 가져다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활동해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어떻게 반대로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의성어 카드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알맞은 동물 카드 찾아와서 옆에 놓아보는 방법 우리 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이 카드들 다 뒤집어 놓고 우리 친구들과 활동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하나 뒤집어 놓고 꼴꼴꼴 나왔습니다. 그러면 돼지 먼저 찾는 거죠. 돼지 찾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아니네요. 자, 뒤집어 보면서 꼴꼴꼴 돼지 찾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랑 같이, 아빠랑 같이 게임하면서 활동해보면 순식간이죠. 너무 재밌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밌게 우리가 카드를 뒤집어 놓고 활동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동물 카드 알아봤다면 여기에 있는 탈 것 카드도 마찬가지겠죠? 네, 탈 것들에 대해서 이름 알아보고, 그쵸. 이것은 우리가 또 땅에서 다니는 탈 것들 또는 물에서 다니는 탈 것들 또 우리 알아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배가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자, 알아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의성어 카드를 가지고 매칭해보기 활동 우리 해볼 수가 있고 너무 잘해요. 그럼 우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네, 탈 것과 그 다음에 동물을 같이 섞어서 풀어놓고 우리 매칭하기 활동해볼 수가 있죠. 이러면 우리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은 양이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번 생각해서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물과 탈 것을 가지고 의성어 카드로 소리까지 알아보면 너무 즐겁게 활동이 됩니다. 동물. 자, 동물의 이름 그리고 울음소리 알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딜까요? 당연히 농장입니다. 그러면 농장에 사는 동물들 우리 먼저 알아보면 너무 좋겠죠. 농장에는 어떤 동물들이 살까요?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농장에는 강아지도 살아요. 농장에는 고양이도 있어요. 농장에는 생쥐가 있을 수도 있고 농장에는 이렇게 말도 있을 수가 있고 엄매 하는 젖소도 있고요. 꿀꿀 하는 돼지도 있어요. 자, 가정에 농장 동물에 관련된 피규어가 있다면 그것들 꺼내서 같이 활동하셔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농장 동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리 우리 충분히 의성어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하나 끼워보면서 재밌게 역할놀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할놀이 할 때도 그냥 끼우자 그럼 재미없잖아요. 우리 엄마가 소리를 들려주고 그 동물을 찾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내는 동물의 소리를 잘 들어보고 어떤 동물인지 한번 찾아다가 여기 한번 끼워볼까요? 또는 번호를 써놔도 되고요. 그럼 1번에 한번 끼워볼까요? 이럴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어떤 동물일까? 그러면 우리 친구가 말요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1번에 말을 꽂아주세요. 우리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칼선을 내야 됩니다. 자, 칼선을 내야 되겠죠? 이렇게 끼워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꿀꿀 돼지도 있네요. 그럼 돼지도 끼워줄게요. 자, 너무나 사랑스러운 젖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역할놀이 하면서 즐겁게 농장 동물들도 알아보고 농장 동물의 이름, 울음소리 같이 알아보는 시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동물 농장에 관련된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 또 우리가 찾아서 들려주거나 우리 엄마들이 직접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을 곳곳에 어떤 탈 것들이 필요한가요? 그러면은 마을 곳곳에 우리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마을 곳곳에 뭐가 있어요? 네, 가운데 학교도 이렇게 있고요. 놀이터도 있고요. 공사장도 있네요. 병원도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경찰서도 있어요. 우리 이런 것들 충분히 알아보고, 우리 집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 어떤 공동기관들이 있지? 또는 어떤 음식점이 있지? 우리 이런 것들 충분히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한번 작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니까 뭐 이렇게 경찰차도 있고요. 스쿨버스도 있고요. 그리고 앰뷸런스도 있네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죠. 소방차도 있고 굴삭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들은 어디에서 사용이 되는지 뭐 예를 들면은 병원에 갈 때는 우리 뭐 타고 가야 되나요? 병원에 갈 때 경찰차를 타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우리 앰뷸런스 타고 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우리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부분을 우리 친구들과 재미있게 역할놀이 하면서 작업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의 기관과 여기에 연결되는 탈 것들이 우리 이렇게 팀처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병원을 갈 때는 앰뷸런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앰뷸런스 타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경찰서를 갈 때 우리 경찰차, 그쵸? 우리 경찰서를 갈 때 무조건 경찰차를 타는 건 아니죠. 그런데 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 경찰 아저씨들이 이 경찰차를 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관성 있게 이렇게. 그러면 결론은 직업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 갈 때는 우리 친구들 뭐 타고 갈까요? 네, 스쿨버스 타고 가야 되겠죠? 물론 도보로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엄마의 도움을 얻어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스쿨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동을 해보면 우리가 한 주 동안 소리에 집중해서 소리의 민감성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이 있죠. 오감.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시각, 그 다음에 후각, 그 다음에 청각, 미각, 그 다음에 촉각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촉각과 시각에만 너무 민감성을 갖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느껴지지 않게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지만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청각과 그리고 후각과 미각입니다. 이것들도 우리가 기회를 줘서 충분하게 그 기관이 발달할 수 있고 세련되게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리상자 활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즐겁게 활동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굿바이.